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과 한국 중소기업의 경고 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술 공장에서 베트남이 한국의 고급 기술을 유출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한국은 물론 외국의 고급 기술을 카피하거나 원산지 가리를 통해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베트남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을 비판한 이유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베트남산이라 속여 팔아 베트남이 막대한 이윤을 챙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산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삼성 또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고급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그대로 카피해서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바꿔낸 뒤에 다른 곳에 팔아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원산지가리 수법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교묘하게 바꾸어 베트남 자국에서 생산한 것처럼 부품을 판매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트럼프도 이와 관련해 베트남을 착취자라고 대놓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말에 베트남 현지에서는 전 국민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자업체 아산조 때문이었습니다. 현지 매체인 두오이제의 보도로 불거진 사건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트남 TV 시장에서 4위를 차지하는 대기업 아산조가 중국에서 부품을 대거 수입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를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바꿔 달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13년 설립된 아산조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농촌에서 점유율 70%를 기록할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업체였습니다. 베트남에서 냉장고와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 전반을 팔고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짝퉁 삼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반덤 아산조 회장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나섰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슈에 휘말려 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의 움직임을 보고 미중 무역 분쟁 이슈를 활용해 소위 장난을 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올해 1에서 5월 중국에서 51억 달러에 달하는 전자제품 등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1%나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베트남 전자제품 대미 수출액이 72%나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자제품 액수도 급증하고 미국으로 수출한 전자제품 액수도 확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원산지를 속여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상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심이었습니다. 소위 원산지 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띄어와서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를 떼어버리고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바꿔서 붙인 뒤 다시 미국에 수출해 수입을 짭짤하게 올리고 있는 베트남의 모습이 포착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베트남은 중국보다 미국을 더 나쁘게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보다 작지만 최악의 착취자라고 공식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으로서는 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산조 기업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상황에 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미국에서 이슈화되자 베트남 내부에서도 끊임없는 이슈로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폭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유사한 사건이 베트남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베트남 빈그룹은 베트남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찾기 힘들 정도로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스마트폰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첨단 분야에도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두 계열사 모두 신제품을 출시하며 칼을 갈고 있었는데 베트남 제품이 한국을 베낀 게 아니냐는 논란이 급부상한 것입니다. 베트남 회사는 자사 스마트폰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북동쪽으로 차로 2시간쯤 달리면 나오는 하이퐁에서 생산한다고 소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이 있는 하노이 서쪽 호아라 산업단지에서 두 번째 공장을 세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빈스마트는 메이드 인 베트남 스마트폰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국 기술로 생산해낸 핸드폰이 아닌 한국이나 중국의 제품을 그대로 원산지 가리를 통해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이 만들어낸 스마트폰 성능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메이드 인 베트남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세계에서 태클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트남의 스마트폰이 메이드 인 베트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베트남 한 언론에 나온 칼럼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잡지책 기준 무려 2페이지를 꾹꾹 채워 보도한 이 칼럼에서 메이드 인 베트남 혹은
메이드 바이 베트남이란 제목을 달고 출고되었습니다. 칼럼의 내용은 최근 불거진 베트남 아산조 기업을 둘러싼 여러 스토리를 방대하게 담았습니다. 무엇을 진정한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봐야 할 것이냐, 원산지 표기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냐 등 제2 아산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업 부품이나 가져다 베트남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베트남을 바라보면서 한국 기업도 단단히 화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하청 기술까지 모조리 카피한 다음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원산지를 바꿔 베트남에서 생산해낸 것처럼 꾸며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외국 자본에 의해 돌아가다시피 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외국자 본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과 관계는 오래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국 대기업들의 기술을 빼내거나 카피 또는 원산지 가리로 톡톡히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물량이 베트남 전체 물량 중 3분의 1에 달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베트남에서 올린 매출만 70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한 비중이 무려 28%에 달합니다. 한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경제 생태계가 베트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베트남 경제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한국 기업에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기술을 빼내서 배를 불리고 있는 베트남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중국 이후에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특히 한국 자본을 끌어당겨 톡톡히 재미를 봐왔습니다. 이제는 베트남도 머리를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한국 하도급 공장을 넘어 더 큰 꿈을 꾸려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총리가 만났을 때 베트남 총리가 한 얘기는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는 삼성이 사업 규모와 범위를 계속 확대해서 베트남을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 거점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전략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기업이 삼성의 부품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이 베트남을 단순히 생산기지로만 여기지 말고 베트남 1차 벤더들 실력을 키워주는 촉진자 역할까지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였습니다. 핵심은 기술 이전일 것이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베트남 인력만 쓰지 말고 베트남 하청 공장들에 한국 기술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는 말이었습니다. 먼 훗날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기술만은 베트남에 남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는 안팎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삼성전자가 베트남 현지 고용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폭이 4만에서 5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그럴듯한 수치도 소문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밥을 먹고 사는 베트남 하도급 회사 등에서 이 같은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을 줄일 정도로 삼성 사정이 어려우면 삼성 밥을 먹고 사는 베트남 사회에서는 더욱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 삼성은 베트남 산업 레벨을 한 단계 올려줘야 할 촉진자 노릇을 해줘야 하는 대상입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뻔뻔하게 삼성에게 기술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망해서 베트남에서 떠나더라도 베트남이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삼성은 언제나 위기 때마다 오뚜기처럼 힘을 발휘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삼성의 저력을 볼 때 이번 상황도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기업의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에 이미 많은 투자를 해놨는데 기술을 빼가고 메이드 인 베트남 원산지 가리에 이제는 기술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삼성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와 관련해 정보기술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이제껏 자신들을 키워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들의 기술을 그대로 카피하며 원산지가리를 통해 배를 불려왔다는 사실에 전 세계에서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